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주식 투자 초급 과정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톡방에 이제 정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정보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이거를 이렇게 소화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주식을 처음 해보신 분도 있고, 그 주식을 좀 어느 정도 해보신 분도 있고, 그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카톡방에 정보가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정보를 내가 어떻게 에, 활용을 할 것이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게 만들었냐, 이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주식에 대해서 지금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초급 과정이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뭐 약속한 대로 이제 초급 과정이 끝나면 그 다음에 중급 과정, 그래서 배우시면 되겠고, 또 중급 과정이 어느 정도 끝나시면 그 다음에 이제 고급 과정, 이렇게 배우시게 되면은 본인이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카톡방에 올라오는 정보들을 웬만하면 다 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뭐 주식을 전혀 안 해보신 분들 또는 주식을 이제 뭐 거의 뭐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초급 과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는 이 주식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뭐요 책을 선택을 했는데 제가 뭐 보니까 이 책도 너무 좀 방대한 것 같아요. 그리고 초보자들이 보기에 그게 뭐 안 봐도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과감히 제가 생략을 할 거고 여기서 좀 그 초보자들이 보기에 좀 이 부분만 보면 되겠다 하는 부분만 그래도 조금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뭐 책을 본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좌 개설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계좌 개설을 한 다음에 이제 보통 HTS라고 하죠. 뭐야 그 컴퓨터로 이제 그 화면을 보는 방법 그런 걸 위주로 좀뭐 책에 있는 것을 실제로 뭐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더 현장감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다니는 이제 증권사의 HTS를 켜놓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것만 배웠다고 중요한 건 뭐 끝난 건 아니죠. 그래서 아마 초급 과정에 계신 분들한테 적합한 어떤 투자 전략 하나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삼성전자라는 주식 종목을 주로 하시되 시장이 하락할 때는 이제 인버스 ETF를 같이 그 혼합해서 사용하게 되면 상당히 그 파워풀한 투자 전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무기 하나만 갖고 있어도 수익을 내는데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가장 하기 쉬운 그 삼성전자를 이용한 투자 전략을 마지막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 주식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책을 보니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목차가. 그래서 첫 번째는 주식 투자 뭐 감잡기. 그래서 뭐 첫째 마당은 주식 투자 매매부터 따라가자. 다만 이제 계좌 개설하는 것부터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둘째 마당은 종목 선정을 잘해야 돈 번다. 근데 초보자들은 이거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어렵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종목 선정을 하는 방법을 너무 어렵게 설명하기 때문에 이건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뭐 첫째 방송도 사실 보실 거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보여드린 대로만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한 번만 보면 되고 한 번만 해보면 되는 거지 이걸 뭐 굳이 책을 보면서 배울 필요는 없다. 이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셋째 마당 차트는 주가를 예측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중점적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책에서 볼 것은 요 셋째 마당 요 파트 3 정도만 보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안 보셔도 뭐 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뭐 넷째 마당 배당 투자 따라하기인데 이건 나중에 배우셔도 돼요. 배당 투자하는 방법인데 이건 나중에 투자하는 방법이고 사실 또 요즘 거의 배당 투자는 거의 안 합니다.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이제 다섯째 마당 장기 단기 투자 따라하기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투자의 어떤 그 방법성으로서 이제 중장기 매매를 하느냐 단기 매매를 하느냐 하는데 뭐 이것도 뭐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안 봐도 돼요. 본인의 성향에 맞게 쓰면 되는데 뭐 이걸 바닥에 가지고 크게 도움이 되거나 그런 것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안 봐도 되고 자 여섯째 마당 선물 옵션 따라 이게 진짜 볼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는 사람 분들이 이제 선물 옵션 하는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책에서 볼만한 것은 요 셋째 마당 차트는 주가를 예측한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책을 뭐 구입해서 보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제가 이 책을 선전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마 도서관 같은 데서 마을 도서관 같은 데서 빌려서
보신다면 굳이 보신다면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요쪽에서 나온 것을 뭐 설명을 다니 또 벅차게 가지고 제가 이제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보다는 이 카페가 있어요. 예, 카페가 있는데 요 카페가 있거든요. 캡 인베스터라고 네이버에 조사를 해보면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은 이 초보자들 주식 공부 초급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올려놓은 것들이 있어요. 저하고 같이 일하신 분이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는데 이쪽에 목차를 보면 주식 공부 초급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식 기초 입문, 재무제표 보는 법, 차트 보는 법, 증권사 레포트 분석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뭐 요거는 나중에 하고 요거는 나중에 하는 거고 주식 기초 입문 요 부분만 보시면 돼요. 이 부분만 보면은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 기초 편 1부, 주식 기초 강의 2, 뭐 주식 기초 3, 뭐 이렇게 쭉 뭐 인터넷이라든가 유튜브에서 괜찮은 것만 이렇게 골라서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요걸 나중에 본인이 천천히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주식투자 부작정 따라하기라는 이 책에서는 차트는 주가를 예측한다. 이 부분만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도 첫째 마당 주식투자 매매부터 따라하자. 이게 처음에 나와요. 첫째 마당 주식투자 매매부터 따라하자. 뭐 여기서 볼 거 없어요. 계좌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이죠. 다음에 이제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홈트레이딩 시스템이라는 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번 살펴보자. 이제 이런 건데 이건 그냥 뭐 이 책을 안 보셔도 됩니다. 이 책을 안 보시면 되고 모바일 트레이딩 할 때는 이제 MTS라고 쓰죠. 어, 홈 트레이딩 할 때는 HTS라고 쓰죠. 이건 주로 이제 컴퓨터로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우리 핸드폰으로 주로 하는 거죠. MTS, HTS 이제 이렇게 하는데 될 수 있으면은 저는 HTS로 하시길 바래요. 왜냐면 이제 여러 가지 화면 같은 걸 보려면은 모바일 트레이딩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다만 이제 본인이 어떤 뭐 일을 하고 계시거나 또는 뭐 어디 뭐 잠깐 왔다 갔다 하면서 거래하실 때는 MTS가 이동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편리하겠죠. 뭐그 정도 차이입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계좌 개설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 안 봐도 됩니다. 계좌 개설하는 거 말씀을 드릴 텐데 요즘에는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방문할 필요 없습니다. 증권사 방문할 필요 없고 핸드폰으로 그냥 하시면 돼요. 증권사에서 방문해서 계좌 개설하게 되면 굉장히 쓸 것도 많고요. 또 기다리는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핸드폰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비대면, 그러니까 사람을 안 보고도 본인이 직접 계좌 개설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유진투자증권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핸드폰에서 이제 앱을 다운받아요. 그러니까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가지고 유진투자증권 계좌 개설 이렇게 검색어를 쳐보세요. 검색어를 쳐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뭐 쏙쏙 유진투자증권 계좌 개설. 그러니까 계좌 개설을 하기 위한 앱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다운을 받아야 됩니다. 설치를 하시면 돼요. 이거 어렵지 않죠? 플레이스토어에서 유진투자증권 계좌 개설 이렇게 입력을 해보세요. 검색어를 그럼 이런 게 떠요. 여기 뜨면 설치하시면 됩니다. 설치하시면 이제 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이렇게 설치가 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제 본인의 신분증 촬영 뭐 또는 타 금융기관 계좌로 인증 또 소액 이차 등의 결제를 해서 본인이 직접 개설을 한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본인 명의 신분증이 꼭 있어야 돼요. 그 준비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건 스마트폰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차는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거 하기 전에 먼저 본인의 신분증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하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계좌 선택이 나오죠. 쏙쏙 계좌 개설 절차. 쏙쏙이란 얘기는 뭐 저희 유진투자증권이 만든 이야기니까 뭐 의미 없고 계좌 개설 절차는 첫 번째 계좌 선택. 계좌를 어떤 계좌를 할 것이냐 하면 증권회사는 주식 계좌가 있고 선물 옵션 계좌가 있는데 여러분이 하는 것은 주식 계좌이기 때문에 주식 계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물 옵션 계좌 선택하지 마세요. 주식 계좌 선택하시고 거기 약간 동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을 인증을 해야겠죠. 본인 인증할 때 휴대폰으로 인증을 해야 됩니다. 본인의 휴대폰으로 인증 진행을 합니다. 이제 SMS 문자가 가겠죠. 그래가지고 인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분증 촬영을 해야 돼요. 본인 확인하죠. 그래서 본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이제 그려진 위치에다가 넣고 촬영을 하게 됩니다. 촬영하는데 이때 좀 주의할 게 있어요. 뭐냐면은 보통 사무실에서 이렇게 신분증을 촬영할 때 보면은 형광등 빛이 반사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형광등 빛이 반사되면은 사진 찍었을 때 그 빛이 남아있기 때문에 인식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광등 빛이 이렇게 반사 안 되게끔 그런 위치에서 신분증 촬영을 하시는 게 요령입니다. 저도 몇 번 하다가 안 돼서 가만히 보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빛이 반사된 게 사진에 나타나니까 애가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빛이 반사되지 않게끔 신분증을 촬영해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끝나면은 이제 뭐 다른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제 인증을 하는 데인데 이게 뭐 타 금융기관에 소액을 보내봐요. 뭐 예를 들면 뭐 10원이든 20원이든 보내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돈을 받은 거면서 이제 인증을 절차를 거쳐가지고 본인에게 이렇게 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고, 그래서 본인의 이제 금융기관, 뭐 은행이든 어디든 하나 계좌 개설을 이제 미리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 계좌번호를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계좌 개설 신청서 작성 및 계좌 개설 완료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계좌를 개설하기 위한 절차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계좌 개설을 하기 위한 앱이 따로 있고, 다음에 이제 직접 거래를 하는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에서 거래를 하는 앱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여기 앱이 다른 쏙쏙 계좌 개설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야 됩니다. 자, 준비사항은 뭐냐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본인의 신분증이 있어야 되죠. 당연히 스마트폰이 있어야 되고, 타 금융기관이나 뭐 은행이든 정권이든 상관없습니다. 또 당사 계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계좌 개설이 됐어요. 계좌 개설이 됐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단계가 뭔가를 좀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다음에 해야 될 단계는 뭐냐면은 이제 이 증권사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근데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은 무슨 말이냐면은 핸드폰으로 거래할 수 있는 그 시스템. 그리고 이제 HD 시스템은 홈 트레이딩 시스템에서 이제 노트북이라든가 컴퓨터로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을 먼저 다운을 받는 거예요. 핸드폰에다 먼저 다운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플레이스토어에서 또 유진투자증권을 이렇게 검색어를 치세요. 검색을 치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유진투자증권 스마트 챔피언이었다면 이거 설치하시면 됩니다. 유진투자증권 스마트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유진투자증권 스마트 챔피언이라는 하나의 홈트레이딩 시스템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거 설치 누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설치를 쭉 해요. 설치 쭉 하고 나면 설치가 끝났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이제 관리자 등록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관리자 등록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관리자 등록이라는 것은 뭐냐면 관리자를 등록을 하지 않으면 증권사 직원하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방법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관리자 등록이 안 되면 증권사 직원 어떤 화면에 여러분들 계좌가 보이질 않습니다. 전혀 보이질 않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증권사 자기가 아는 증권사 관리자를 등록하는 절차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말해서 핸드폰으로 켜져 있는 그걸 이렇게 키면 이쪽 왼쪽 하단에 이런 표시가 나와요. 약간 화살표다 이게 보통 여러 가지 도구를 뭐 이렇게 열 때 이걸 클릭하면 이제 열리거든요. 전체적인 화면이 뭐뭐뭐뭐 있다는 거 열립니다. 그럼 이거 열리면 이거 열어놓으면은 쭉 내려가면은 클릭해서 아래로 쭉 내려면 관리자 등록이라는 항목이 보일 거예요. 조금 내려가셔야 돼요. 내려가면 관리자 등록 항목이 보이면 그 클릭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다가 영업종 관리자 명단을 이제 조회를 눌러서 어느 지점 누구다 누구를 관리자에서 선택한 다음에 관리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본인의 계좌번호예요. 본인의 계좌번호 나옵니다. 그래서 관리자 등록을 끝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좌 개설을 하고 다음에 증권사 요 MTS나 HTS를 다운받는 거 말씀드렸고 또 관리자 등록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은 계좌 개설을 하는 것은 끝나는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아마 그러니까 공인인증서가 필요할 거예요. 근데 공인인증서는 이제 본인이 인증서 받는데 가서 다운을 받아서 하시거나 또는 뭐 타 증권사 인증서가 있다면 그걸 이용해서 하시거나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좌 개설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문제는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홈트레이딩 시스템 살펴보기. 여기. 자, 이 책에서 말씀한 것은 여기죠.
첫째 마당에서 계좌부터 만들어 보자. 계좌는 어떻게 만든다? 아까처럼 만들면 되고, 두 번째 홈 트레이딩 시스템을 살펴보자. 홈 트레이딩 시스템은 어떻게 되느냐? 그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로 이제 몇 가지 항목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 호가창. 쭉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엔 호가창 얘기입니다. 이제 매매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주문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 이제 호가창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뭐 차트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봉 차트라는 게 무엇이냐. 근데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그려봤는데 이제 요거 설명을 드리면 되고, 봉 차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음에 거래량. 거래량이라는 게 뭐냐, 그런 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제 관심 종목 등록하는 방법, 이거 말씀드려야겠고, 다음에 뭐 눌림목인데, 눌림목이라는 게 뭐냐, 보통 이제 눌림목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는 거거든요. 눌림목이라는 게 뭐냐 하고, 또 눌림목에서 이제 이탈을 했을 때 손절매라는 게 뭐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제 그런 얘기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나는 것이 이제 뭐 패턴이죠. 반전형 패턴이냐 지속형 패턴이냐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반전형 패턴은 이제 추세가 깨지는 거고, 지속형 패턴은 추세가 이어져 간다, 뭐 이런 얘기고, 다음에 누가 사고 있느냐 이 주식을, 그래서 거래 주체를 이제 보는 방법, 외국인이 많이 사고 있느냐 기관이 많이 사고 있느냐 그런 거 보는 방법, 뭐 이 정도를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 해서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직접 그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도 보조지표라는 게 나와요. 보조지표 나오는데 뭐 여러 가지가 나와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대표적인 그 MACD 하나 정도만 제가 보여드릴 거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천천히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좀 아셔야 될 게 뭐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든가 다우 이론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 천천히 알아셔도 되니까, 요거까지는 뭐 설명을 안 하고 나중에 천천히 기회 되실 때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제 화면을 보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호가창부터 얘기를 들을까요? 자, 보세요. 자, 유진투자증권 계좌 개설을 해서 이제 그 화면을 오픈을 하게 되면 이렇게 뜹니다. 오픈 뜨면 앞부분은 뭐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떠요. 지저분 뜨는 것들이 많이 뜨면 이건 다 없애버리세요. 이렇게 없애버리세요. 자, 없애버리고 전부 지저분한 것들을 전부 없애요. 없습니다. 이게 뭐 공지사항인데 너무 많이 뜨더라고요. 너무 많이 뜨니까 전부 없애고 이제 화면을 깨끗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차트에서 보시면 주식 종합 차트, 이제 이걸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하나가 뜹니다. 미리 저는 이제 띄워놨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봉 차트, 이동평균선, 보조지표, 거래량 뭐 이런 걸 전부 다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띄워드릴 게 이제 현재가 창입니다. 이게 보시면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주식에서 보시면 여기 현재가 1이라고 나오거든요. 현재가 1. 요거를 클릭하게 되면 요 화면이 떠요. 요 화면이 뜨는데, 지금부터 이제 호가창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어디서 본다? 주식 현재가 1. 여기서 뜨면 여기 보인다. 여기 보시면 이제 호가창이라는 게 보여요. 자, 호가창이 뭐냐면은 이 주식이 지금 제가 뭐냐면 삼성전자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네요. 삼성전자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83,000원, 82,900원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이쪽은 매도를 하겠다는 사람을 표시해 주는 거고, 이쪽은 매수를 하겠다는 사람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나와요. 83,000원, 83,100원, 83,200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83,000원에는 64,000주라고 할까요? 64,000주 정도가 매도를 하겠다고 지금 나온 거예요. 그 83,300원에는 125,000주가 나온 거고, 반대로 82,800원에 108,853주가 매수하겠다고 지금 있는 준비 상태고, 이쪽에는 82,700원은 87,000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가격대에 매도를 하려는 사람과 매수를 하려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수시로 막 가격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체결이 되는 겁니다. 체결이 돼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매도 잔량 총량이 나오죠. 91만 5천 주 정도. 다음 여기 보면 매수 잔량 총량이 나오죠. 120만 6천 주 정도가 이렇게 지금 서로 준비를 하고 있다. 나는 이 가격에 오면 매도하겠다. 나는 이 가격에 오면 사겠다. 표시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게 호가창이라는 거예요. 호가창이 그런 건데, 여기 보시면은 현재가라는 게 나오고, 이제 전일 대비 얼마 올랐다, 1,000원 올랐다. 이런 게 거래량이 지금 얼마 정도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시가총액, 이 주식의 시가총액은 얼마다 나오고, 이 주식의 발행 주식은 얼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전일 종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 주식의 상한가가 얼마다? 106,500원이다. 이렇게도 나옵니다. 그리고 시가, 고가, 저가라는 얘기 나오는데, 시가라는 얘기는 처음 시작했을 때 가격, 시작했을 때 가격, 고가는 그날 가장 높았을 때 가격, 저가는 그날 낮았을 때 가격,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순간 거래량이 이렇게 나옵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쭉쭉쭉 나오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 뭐냐면 아까 누가 이 주식을 사느냐 그걸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 보시면 외국인, 기관, 다음에 기타 법인 이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지금 외국인 팔고 있어요. 1155주를 1155주가 아니네요. 단위가 1000주니까 곱하기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115만 5천 주를 지금 팔고 있고 기관은 17만 4천 주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엄청나게 지금 삼성전자를 팔고 있는 거죠. 대신 기타 법인은 지금 4만 주를 사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주식을 누가 사느냐 이게 누가 누가 이게 이제 종목마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종목은 어떻게 조율을 하냐면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에서 요 부분이 아니고 요거는 이제 뭐 저 화면을 바꾸는 거고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해야겠다 했을 때 이제 삼성전자는 어디 가서 그러면 종목은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여기서 종목명을 치면 됩니다. 예를 들면 기아차다. 여기다가 기아차 이렇게 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기아차를 누르면 이제 기아차에 관련된 것이 이렇게 뜨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종목을 놓고 치면 돼요. 여기다 놓고 저는 이제 삼성전자니까 삼성전자를 놓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화면들이 있어요. 화면들이 있는데 뭐 이건 관련된 거거든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관련된 뉴스다. 또는 삼성전자 관련된 무슨 섹터다. 뭐 이런 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참고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호가창에 대한 이야기, 호가창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호가창. 매매 체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당연히 매수, 매도 가격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매매 주문의 방법은 뭐냐? 얘기 나오는데, 매매 주문은 예를 들면 매수를 눌렀을 때, 이제 매수를 누르면 이제 이런 화면이 뜨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매매를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지정가냐 아니면 시장가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근데 이제 뭐 이런 것은 나중에 안다 치고 지정가와 시장가의 개념만 조금 알면 됩니다. 지정가란 것은 뭐냐면은 어떤 내가 딱 정해진 가격에 사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83,000원이면 83,000원 딱 이 가격에 이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83,000원 딱 사는 겁니다. 시장가란 것은 저기 정하지를 않아요. 정하지 않고 그냥 그 당시의 가격으로 사겠다. 체결되는 가격으로 사겠다. 그게 이제 시장가면서 매매를 빨리 체결하려면 시장가로 놓고 계획을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원하는 가격에 사겠다. 그러면 지정가에 놓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매하는 방법 이제 여기 이렇게 말씀드려서 만약에 체결이 안 되면 미체결 잔금 미체결 부분에 이렇게 뜹니다. 미체결 부분에 체결되면 체결됐다. 그리고 만약 잘못됐다 그러면 정정 이거 정정을 눌러서 하시면 되고 취소하고 싶다 그럼 취소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그럼 팔고 싶으면 매도에 놓고 내가 원하는 뭐 83,000원 가격에 놓고 수량은 몇백 주 팔겠다. 그 다음에 현금 매도 누르면 되시고 매수할 때는 현금 매수 이렇게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매매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게 뭔가요? 호가창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요거죠. 다음에 차트, 차트를 보는 거 봤는데 첫 번째 이제 봉차트라는 걸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제 봉차트라는 게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잠깐만요. 이게 차트가 어디 갔나? 여기, 여기 갔네. 자,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 보면 이런 게 하나하나가 봉이에요. 봉이라고 그래요. 근데 봉의 모습이 다 다르죠? 네, 다릅니다. 어떨 때는 파란색 나오고, 어떨 때는 빨간색 나오고, 어떨 때는 이 꼬리가 길고, 이런 모양이 되는데, 이걸 보면서, 어느 정도 그 종목의 그 시세를 좀 이렇게 감을 잡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봉 차트라고 그러는 건데,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일단 빨간색은 그날 상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양봉이라 표현하는 거고, 요 파란색 또는 뭐 검은색으로 나오긴 합니다. 파란색은 음봉이라 해요. 그날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요 시가, 저가, 고가, 종가 이게 이 봉 하나에 다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요 빨간색은 상승한 거니까 요 처음에 여기가 시작하는 가격입니다. 시가라고 하죠. 시가의 가격에서 주가가 한번 떨어져 주겠죠. 이렇게 떨어져요.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종가까지는 이렇게 몸통으로 표시하고 그 나머지 부분 꼬리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시가와 종가는 몸통, 나머지는 꼬리 이렇게 표시하면 이 봉의 모습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이 가격이요. 이 가격에서 시작을 했어요. 시가. 근데 뭔가 모르지만 주가가 좀 빠졌어요. 여기까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쭉 여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다가 다시 밀렸어요. 밀렸는데 시가보다는 높게 형성되는 여기서 종가가 끝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주식은 상승한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요거는 반대예요. 요거는 음봉이니까 시가가 위에 있어요. 시가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약간 오르는 척 했다가 다시 쭉 밀렸어요. 밀려서 여기까지 빠졌다가 그 다음에 막판에 약간 올라가는, 그렇지만 어차피 시가보다도 종가가 더 밑에 있는 하락하는 봉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어떤 것은 이렇게 시가와 종가가 거의 차이가 없고 거의 일직선은 비슷하게 됐고 짧은 몸통이죠. 그리고 꼬리가 이렇게 긴 게 있어요. 이제 이건 뭐냐면은 매수세와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게 서로 지금 싸우고 있는, 대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봉의 차트를 보고 매수세와 매도세가 지금 어느 상황이구나를 알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렇게 이 봉이 이 양봉이 길게 나왔다면 이날은 매수세가 강하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만약에 음봉이 길게 나온다면 매도세가 강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모이고 모여서 이렇게 봉 하나하나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석해야 될 게 이동평균선이라는 얘기 나오죠. 이 앞부분에서 나오면은 뭐 적산병, 흡산병이라 나오는데, 이거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되니까 넘어가도 돼요. 그리고 뭐 여기까지 알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봉의 모습은 이렇다 정도만 알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나와요. 이동평균선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동평균선이 중요한데, 이런 겁니다.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봉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하나의 봉을 평균을 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종가 기준으로 평균을 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평균을 내서 여기 5가 나오죠. 5 빨간 색깔. 이건 5일 이동 평균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일 동안의 종가의 평균을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오를 때는 쭉 오르죠. 그러다 떨어질 때는 이게 떨어집니다. 5일선이 떨어지고, 다음에 10일은 10일치 평균선을 나타난 거고, 그러니까 여기 노란색은 20일치, 20일 이동 평균선이 나타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많이 쓰는 것이 5일선, 11선, 21선, 그리고 61선, 120일선을 많이 써요. 근데 뭐 거기까지 그리면 복잡할 것 같아서 이동 평균선을 이해하기 쉽게끔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짧은 것을 단기라고 그러고, 요 긴 것을 장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기와 장기 간의 어떤 교차를 보고 지금 추세가 바뀌었구나, 추세가 다시 뭐 전환됐구나,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이동평균선. 그래서 단기와 장기. 그래서 단기가 장기를 이렇게 뚫고 올라갈 때를 우리는 골든 크로스라고 그러고, 단기가 장기를 뚫고 밑으로 내려갈 때 이때를 우리는 데드 크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기와 장기 이동평균선만 이용해가지고 매수 매도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 골든 크로스 때 매수했다가 데드 크로스 때 매도해도 되겠죠. 심플하게 본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와 장기 그런 것을 어떻게 나타나냐? 이거 5일 이동 평균선, 10일 평균선, 20일 이동 평균선 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물론 본인이 이걸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꾸는 것은 뭐 나중에 다시 좀 어느 정도 좀 실력이 되시면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지금은 이동평균선의 개념이 뭐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자, 거래량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거래량이 크다는 것은 뭐예요? 뭔가 매수 매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세력의 힘을 의미하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거 설정할 때는 여기 밑에 거래량을 나타내요. 거래량을 나타내는데, 이날 굉장히 거래량이 많이 터졌죠. 거래량이 많이 터졌는데, 위에 올라갔다 쭉 밀렸네요. 즉,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매도 세력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다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삼성전자 주가가 힘을 못 받고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이날 상당히 누군가가 많이 팔았다는 거죠. 그걸 이제 이렇게 봉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거래량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래량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보조지표라는 게 나오네요. 보조지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거래량 다음에 뭐냐, 관심 종목 등록하는 거. 그리고 잠깐만요. 관심 종목 등록하고 눌림목이라는 얘기가 손절매라는 게 나오네요. 눌림목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눌림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장기 이동 평균선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어떤 그 지지를 받는 이 장기 이동 평균선에 이렇게 저기 들어왔다가 다시 반등 나오는 이런 자리를 눌림목 자리라고 보통 해요. 예. 근데 보통 여기서 이제 매수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눌림목 매수 따라하기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고 관심 종목은 등록하는 건 내가 말씀을 드릴 거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여기서 이제 올라갈 걸로 생각해가지고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바로 손절매를 해야 되는 거죠. 손절매는 굉장히 주식에서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주식이라는 것이 이제 내 뜻대로 가지는 않거든요. 내 뜻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내 뜻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빨리 손절을 해서 손해보고 하더라도 빨리 그 매도를 해서 내 계좌가 마이너스가 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손절면은 본인 나름대로 정하셔야 돼요. 뭐 마이너스 5% 되면 난 손절만 하겠다. 또는 마이너스 10% 나면 나는 손절만 하겠다. 이 본인이 정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고 관심 종목은 주로 이제 그뭐 증권사마다 다른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주로 있어요. 여기에서 관심 종목 등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식에서 관심 종목 등록을 누르면 이제 이렇게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해놨죠. 2차 전지 관련된 주식 이렇게 쭉 메모해놨고 인터넷 관련된 주식 여기 뭐 폐상품력 관련된 주식 이렇게 쭉 했습니다. 등록은 여기다 넣고 그냥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이제 그룹을 본인이 그룹을 하나 넣고 여기다가 종목을 넣게 되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 관심 종목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이 관심 종목을 넣고 요거만 이렇게 쭉 보시면 한눈에 보이죠. 각 어떤 그 섹터별로 이것도 효성 첨단 소재가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관심 종목 등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 종목을 여기다 등록을 해놓고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손절매 이야기, 눌림목 이야기 했죠. 그리고 다우의 6개 국면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다우 이론을 이제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엘리어트 뭐 파동 이론도 찾아보시면 되고 나중에 뭐 다우 이론 찾아보셔도 됩니다. 이거 다우 이론에 관련된 것은 뭐 제가 카페에 올리는 거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래량 이야기를 드렸고 다음에 관심 종목이 있고 눌림목 이야기를 드렸죠. 눌림목 이야기는 어디다 이렇게 장기 이동 평균선이 갈 때 그 부분에 부딪혔다 반등 나오는 부분 여기서 눌림목이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건 뭘까요? 이제 패턴. 패턴에는 반전형 패턴, 지속적 패턴이 나오는데 반전형 패턴이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추세가 바뀌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역삼각형, 헤드앤솔드라고 보통 표현하죠. 그러니까 묘산자 모양. 이런 것은 주로 이제 상승 추세가 꺾이는 모양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이런 모양 나는 것은 예, 이 추세가 계속 지속되는 거죠. 그래서 차트의 모양을 보고 이게 지금 반전형 패턴이냐 아니면 지속적 패턴이냐 그걸 이제 찾아보자는 거죠. 그렇게 보시고 그 지식을 누가 사고 있네요. 거래 주체별로 알아보자. 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관 외국인 를 보면 되는 거죠. 현재까지 창 1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그날 누가 사고 있는가
기관이 사고 있는가, 외국인이 사고 있는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보조지표가 나오는데, 보조지표는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그걸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사실 저도 뭐 이거 공부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쏟긴 쏟았는데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고 본인이 좀 필요한 정도만 몇 가지만 알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MACD가 나왔기 때문에 나오는데, MACD가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MACD는 추세의 변화를 나타내는 보조지표거든요. 근데 뭐 고수들은 보조지표를 거의 안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조지표라는 것은 거의 후행지표예요. 그러니까 요 실제로 나타나는 차트, 다음에 거래량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데, 보조지표는 이걸 조금 눈으로 식별하기 쉽게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보조지표를 설정하는 것은 이렇게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지표 추가가 나와요. 지표 추가가 나오면 여기 누르면 지금 여러 가지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중에서 원하신 거를 클릭하시면서 보조지표를 설정하면 됩니다. 그 정도만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러시고, 그럼 보조지표 이야기 끝났죠. 예,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이건 이제 그 교재로 삼고자 하는 이 책에서 말하는 에,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셋째 마당인데, 나머지는 거의 볼 거 없더라고요. 셋째 마당인데, 차트는 주가를 예측한다. 이런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될 부분만, 초보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거래를 하는 방법, 매매, 주문창 하는 방법, 그래서 호가창을 말씀드렸는데, 주문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런 얘기 했었고, 그리고 이제 차트를 보는 방법, 봉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평균선이 뭐냐, 이동평균선을 보고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라는 게 뭐냐, 거래량이 어떤 세력의 힘을 느낀다. 거래량도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보조지표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MACD 정도 하나만 말씀을 드렸다. 나머지는 굉장히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건 다 볼 필요 없고, 본인이 맞는 몇 가지만 보시면 된다. 잘하는 사람들이 뭘 보는가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관심 종목 등록하는 방법 말씀드렸고, 이제 매수 타이밍은 보통 눌림목에서 잡는다. 눌림목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눌림목을 매수를 했는데 생각과 다르게 오르지 않고 떨어진다. 그럼 빨리 손절매를 해라. 손절매는 보통 본인이 어떤 기준을 갖고 하면 된다. 뭐 이런 말씀을 계속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턴, 차트의 패턴이 반전형 패턴이냐 지속적 패턴이냐 보고 어떤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어떤 모습을 판단한다. 그리고 이제 이 주식을 누가 사느냐, 외국인이 사고 있냐, 기관이 사고 있냐, 거래 주체는 어디 보고 판단하느냐. 아까 말씀드리는 이 화면, 이 화면에서 여기 보면 이제 그날 외국인이 어떻게 발굴하는가를 나타나는 거니까 이제 이거 보고 판단을 한다. 이제 여기까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기능이 있는데, 일단은 뭐 초보자들이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알아도 뭐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뭐 감을 잡을 수 있고, 그 이외에도 뭐 굉장히 여기 보면은 뭐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제 이것은 나중에 좀 실력이 이제 붙을수록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알아가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너무나 한꺼번에 알아보려면은 너무나 복잡해지니까 심플하게 이 정도만 아셔도 충분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나머지 사항 부분은 요건 이제 HTS예요. HTS 이제 집에서 컴퓨터로 보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다 클릭을 하게 되면 조회 전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클릭한 상태에서 하면은 매매가 안 되니까 이걸 조심해서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공인증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화면에서 공동인증서 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공인증서 관리 같은 것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매를 하려면 여기 클릭하지 마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뭐 인증서 자동 입력 부분 매매를 할 때마다 인증서를 눌러지는 게 아니라 여기다 체크를 해놓으면 자동으로 이제 매매가 된다. 그런 부분은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매매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는 이제 그때 제가 말씀드린 요 캡 인베스트먼트라는 카페에 들어가면 요쪽 하단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항목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주식 공부 초급 부분이 있어요. 주식 공부 초급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주식 기초 입문이라는 부분 들어가서 보시면은 하나씩 괜찮은 거를 뭐 다른 데서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갖다 놨기 때문에 이제 시간 되시는 대로 하나씩 배우시는 게
아까 그 책을 읽어보는 것보다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소개를 예, 해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여러분이 또 여기에서 좀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저 책에는 안 나오는데 ETF가 뭔가를 좀 알으셔야 돼요. ETF가 뭐는데, ETF 관련된 것은 뭐 네이버 같은 걸로 조사해 보면 자세히 잘 나옵니다. 예, 굉장히 자세히 나오는데, 왜 ETF를 알아야 되냐면은 요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시는데, 그래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질적으로. 그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 하나 갖고만 해도 돼요. 삼성전자 주식 하나만 갖고 되는데, 이제 문제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떨어질 때 문제입니다. 삼성전자가 떨어질 때는 이제 인버스 ETF를 이렇게 혼합해서 쓰게 되면, 삼성전자가 떨어지는 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상쇄시키기 때문에 계좌 전체의 손실을 이렇게 줄여줄 수 있는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상승할 때는 인버스 ETF를 비중을 굉장히 적게 가거나 안 가져가면 되는 거고, 삼성전자가 떨어질 때, 삼성전자 떨어질 때는 삼성전자 비중을 줄이고 인버스 ETF 비중을 늘리는 그 비중 조절만 하면서 이렇게 매매를 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근데 뭐 아주 굉장히 간단하죠. 두 가지만 알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요거만 아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뭐 이 전략을 쓰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보를 어떻게 걸러내야 되느냐. 사실 이제 카톡방에는 정보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정보를 다 볼 필요는 없고, 이제 이 전략을 쓰기 위해서 걸러내는 것은 첫 번째 시황 정보는 꼭 보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래야 내가 이제 시장이 하락하고 있다. 그러면 인버스 ETF를 걸어야 되는 거고, 시장이 상승하고 있다. 그러면 인버스 ETF를 줄이고 삼성전자를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시황 정보는 꼭 읽어보셔야 되겠고,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나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니까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래서 반도체 산업 관련된 정보, 또 삼성전자 관련된 정보는 그건 항상 찾아서 일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정보를 카톡방에서 필터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 없이는 뭐 이론만 가지고는 절대 되지는 않습니다. 자꾸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자전거를 잘 타려면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자전거를 타봐야 되는 거지, 책으로만 배워서는 자전거를 탈 수가 없습니다. 수영도 마찬가지잖아요. 수영을 이론으로 배워서 수영할 수가 있습니까? 안 돼요. 몸으로 체득해야 되는 겁니다. 주식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몸으로 체득해야 돼요. 잘하는 사람을 옆에다 두고 내가 못하는 거, 내 단점을 계속 그 코치 받으면서 고치고, 내가 내 단점이 뭔가를 모르잖아요. 초보자들은. 그러니까 자기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사람한테서 코치를 받아가면서 내 단점을 계속 개선해야 나가야 합니다. 이론은 이론대로 끝난 거고, 실전에서 뭐 골프도 마찬가지잖아요. 골프도 뭐 여러분들이 그 이론을 굉장히 뭐 책을 보거나 배우지만 또 실제는 다르잖아요. 내 몸이 그걸 익혀야 되니까. 몸이 익혀야 되는 거지 머리가 익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 혹시라도 내가 잘못된 게 있을까봐 원포인트 레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원포인트 레슨 주식도 똑같아요. 내가 뭘 잘못하는지를 몰라요. 초보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보다 한 단계 또는 두 단계 위에 있는 사람이 좀 코치를 해주는 그런 실전 훈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야 이제 제대로 된 그 주식 투자가 가능해지는 거고, 또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초보자 과정에서 주식 투자 초보 과정에서 이제 교재는 이제 6책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책 내용을 보니까 이 책에서는 한 챕터 정도 밖에 필요가 없더라고요. 나머지 부분은 거의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뭐 크게 나누면 계좌 개설하는 거, 매매를 어떻게 하느냐, 매매하는 방법, 그 정도만 알면은 누구나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는 그냥 직접 해보면 돼요. 한두 번만 해보면 다 압니다. 한두 번 처음에 하면 좀 뭐 어렵지, 한두 번 해보면 아무런 문제도 아니까 그건 해보시면 되는 거고,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부분이에요. 정보를 어떻게 해석할 거고, 또 어떻게 내가 이 전략을 쓸 텐데 이 전략을 쓸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으로 하더라도 여기 보시면, 자, 이 시점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빠지고 있잖아요. 이때까지는 삼성전자 들고 있어야 되고, 이때부터는 삼성전자를 줄여가야 됩니다. 줄여가면서 인버스를 늘려가야 돼요. 이 전략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이제 계좌가 수익을 지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은
이제 좀 배우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 기술적인 것은 여기 카페에 많이 있으니까, 캔들의 의미, 이평스 의 거래량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서 많이 보시면 되고, 또 유튜브에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반적으로, 초급 과정에 계신 분들이 뭐뭐 정도만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정도만 알아도 충분히 매매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아주 훌륭한 전략으로는 삼성전자하고 인버스 ETF를 활용하는 전략이 있다. 그거부터 시작을 해라. 그런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라도 나중에 좀 질문사항이 있거나 그러면 나중에 그거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